자, 이제부터 2019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축제에 초대돼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과 딸 셋이 결혼해서 사위 3명과 그리고 군인간 큰아들 또 대학생인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해서 총 자녀가 6명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가 지금 다음 달에 나오는 손주까지 해서 6명이에요. 그래서 총 구성원이 17명이고요. 정말 저희 인생이 이렇게 선물이듯이 주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인 자녀들이 많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제가 한 7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3명 이상이 되면 서열과 조직이 이렇게 강화되고 또 공동체로서 협력과 또 경쟁 또 갈등과 힘 이런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랄 수 있는 장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둘째는 부부 갈등이나 또 시댁 갈등으로 가족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힘과 또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위로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선택보다는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총의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집안일을 서로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되게 익숙해지고요. 또 네 번째로는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학업 위주보다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갈등도 적어지고 또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큰 아이들이 동생이 많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스스로 알아서 그 직장 생활이나 결혼도 일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빨리 자녀들을 갖다 보니까 어린 손주들이 청소년기에 그 어린 삼촌과 그 이모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가족 친화력이 커지는 또 장점도 있었고요. 또 여섯 번째는 형제간의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외로움이나 단절 그리고 고립된 그런 느낌들이 감소되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형제가의 그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 그 사회생활을 하면 경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부모도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지혜로워지고 좀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 초부터 제가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첫 아이를 낳고 빈센트 병원에서 가족 주기법, 자연 주기법으로 자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자연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교육 받는 중에 둘째가 갑자기 생겨서 남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모유를 수유하다 보니까 또 셋째가 바로 그 돌 지나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그 첫 돌이 지나서 배란기에 대한 정확한 느낌을 알지 못한 채 임신되다 보니 사실 당혹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기도를 통해 주님 뜻에 순명하면서 생명의 결정권은 제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또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 후로는 정말 편안하진 않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는 남들 다 낳는 아들도 못 낳느냐며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후로 아들 둘과 또 막내 딸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고단함이나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커졌고 또 두려움보다는 충만한 기쁨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교님과 신부님 그리고 여기 오신 신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홍교구에서부터 세 자녀 낳기를 권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생명 수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세 자녀 이상 낳는 다자녀 가정들이 많아져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보다는 많이 나와서 가정 공동체의 시너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킨다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뒷동산 너머에 있는 포일성당에서 온 강병수 라파엘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씩씩한 아줌마고요. 포일성당의 교육 분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매를 둔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그리고 여동생 바보를 둔 오빠의 사랑받는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저를 나타내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중증 질환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B형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3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았고요. 바로 수술을 받고 6차의 화학 항암 치료, 그리고 18차의 표적 항암 치료, 35차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60차의 졸라덱스포 호르몬 주사 치료를 올해 1월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는 항암 후유증으로요, 양쪽 귀의 고막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막 천공이 와서 고막 재건 수술까지 받았고 아직도 암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중증 질환자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간이나 자궁 내막에 용종도 있고요, 약도 아직 먹고 있고요.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무척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정말 술도 못 마시고요, 담배도 못 피고요, 새벽에 수영 다니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아이들 간식 다 만들어 먹이고 손빨래 해 입히는 그런 억척 아줌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려야 하나. 그런데 이런 억울한 마음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우리 오빠는 어떡하지? 저는 6살 때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엄마랑 오빠랑 저는 새 쌍둥이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엄마가 저 22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세상 천지에 오빠랑 저랑 딱 둘만 남겨진 거예요. 그렇게 오빠랑 의지하면서 살다가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게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남매를 선물로 주셨지만 저희 오빠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한테 유일한 피부치는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도 우리 애들에게는 아빠가 있지만 우리 오빠는 물론 옳게는 있지만 그래도 유일한 피부치인 제가 저마저 가버리면 남겨질 우리 오빠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 생명은 저의 소중한 생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오빠의 소중한 생명일까요? 그렇습니다. 제 생명은요, 저의 소중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 오빠의 소중한 생명이고 저를 사랑하는 제 지인들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비록 암 완치 판정은 아직 못 받았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참 좋아요. 먼저 하느님을 알게 됐고요. 저희 가족 모두 세례를 받아서 성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저 잘난 맛에 살던 제가 감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투병 생활을 한 좋은 암 친구들을 아주 많이 만났거든요. 그 암 친구들은 지금도 제 생활, 제 삶에 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죠. 나의 소중한 생명,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가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에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모두 드리네. 해맑게 떠오른 아침 햇살처럼 주님께 향한 사랑,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루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리네. 주님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영원한 주님의 숨결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네 영혼을 깨우시기에 또 하루의 은총의 영광과 찬미를 새 생명의 은총에 감사를 할렐루야.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젊은이 생명을 외치다 2019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 2부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이란 말을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패기, 열정, 희망, 꿈, 생명, 네,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달아 떠오르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 청년들, 이 청년이란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신조어가 생기게 됩니다. N포 세대, 헬조선, 취준생, 그리고 흑수저, 게다가 호모 인턴스까지요.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 삶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빛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제 옆에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여러분 참 좋아하는 분 앉아 계시죠? 개그계의 아이돌 류근지 베드로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류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목소리가 괜찮죠? 네, 좋죠? 좋습니다. 예. 사실 말이죠. 오늘 여기 오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위한 단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 뭐 마음 많은 청년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예,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한번 재미있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류근지입니다. 예! 와,
너무 뜨겁네요. 네네. 이제부터 네. 좀 이제 약간 아까까지는 솔직히 무거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가볍게 한번 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우 정말 이렇게 좋아하실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확 밝아지셨어요. 그 옆에 계신 분도 소개해드리죠.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 모임의 한용선 안브로시오님 함께합니다. 네. 그 옆에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비다 누에바의 김문희 세실리아님 함께해 주셨네요. 네, 우리 비다 누에바의 응원을 받으면서 네, 소개해드렸고요. 그 옆에는 미혼 젊은이들의 올바른 삶의 길잡이 수원교구 선택의 안용욱 미카엘님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요, 가톨릭 생명사랑 청년 모임의 조형진 세례자 요한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끝에 계신 멋진 연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뉴욕 유학파 재즈 피아니스트 김영재 멜라니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팬들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재님. 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쳐주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네, 오늘 이 6분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수원교구 청년단체를 대표해 나오신 4분께 우리 각자 속해 있는 단체, 이런 단체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브루시오 형제님부터 내가 속한 단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요, 수원교구에 속해 있는 성령 쇄신 단체, 바로 젊은이 기도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청년 사도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회와 미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온전히 주님 뜻으로 살아가려는 단체입니다. 네. 옆에 세실리아님. 저희 비다누에바는 스페인어로 새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수원교구에서 1997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1년에 일반 청년 차수 6번, 그리고 청장년 차수 2번, 총 8번을 참가자들과 만나면서 함께 피정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신앙 쇄신을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뜨겁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다 누에바 소개였고요. 네, 미카엘님. 예, 저희 수원교구 선택 주말은 약간 약혼자 주말, 애미 주말에서 내려오는 선택 주말로서 저희는 그 소속감을 바탕으로 저희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관계에서 진정한 대화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랑 사랑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소속감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 생활에 내 주위에 있는 관계들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교구 선택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이 단체가 참 궁금했습니다. 가톨릭 생명사랑 청년 모임, 우리 세례자 요한님. 저희 가톨릭 생명사랑 청년 모임은요, 생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김창혜 신부님 지도하에 청년들이 기도하고 생명에 대해 공부하고 또 나눔하고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그 모임뿐 아니라 이렇게 생명 수호대회나 생명 대행진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열매인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청년들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교구에 이렇게 대단한 청년 모임들이 많다는 걸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끝에 계신 멋진 연주 들려주신 김영재님, 우리 수원교구 내 이렇게 단체가 다양하게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좀 네. 생소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을 뿐이지 네. 모호하게 생각을 했지 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떤 단체 이름은 좀 귀에 익지만 또 어떤 단체는 아 이런 단체도 있었구나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들의 꿈과 고민 또 현실과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은 현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압도적으로 2위를 차지한 문제가 어떤 고민일까요, 여러분? 취업? 압도적인 1위였는데요. 바로 청년들의 고민 중 1위는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조금 청년과 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일부분은 좀 수긍이 가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6분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돈 문제이다. 네. 안브로시오님? 네. 일단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잣대가 온전히 좀 물질적인 것에 많이 좀 치우쳐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의 잣대가 돈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는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카엘 형제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 1위가 돈 문제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예, 많은 공감이 되고 있고요. 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 현실상 SNS를 봐도 누구는 해외여행을 맨날 다니고 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자랑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들과 어울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당장 삶을 봐도 뭐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해도 돈, 다 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돈, 고민의 1위가 될 만큼 이 생활 안에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류근지 씨는 아무래도 뭐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돈 많이 벌 거야. TV에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없을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원래 대부분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네가 다른 직업을 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벌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네. 꼭 TV에 나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경제적으로 뭐 여유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방송에서 잘 되고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또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개그맨 후배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아직 웬만한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혼자 지금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주변에서 겪더라고요. 네. 저희 친구들이나 뭐 동기나 개그맨 선후배분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 청년들이 계속 돈을 따라가는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 요즘에는 먼저 꿈보다는 먼저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에 공감은 되지만 저도 돈을 따라가죠. 네. 예. 돈이 그러셨죠.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안 움직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요즘 세대에 돈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또 이런 점이 나는 좀 어려웠다. 혹은 생활비, 혹은 학자금, 혹은 또 등록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김영재님? 예,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뉴욕이라는 도시인데요.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물가가 많이 악명 비싸고, 높죠. 네,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그랬는데 저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랑 같이 제 친구 얘기고 아까 전에 뭐 학자금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거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같이 학교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다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뭐 학생들이라서 막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먹어봤자 뭐 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빵집에 들어가더니만 나는 빵 한 조각이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베이글 하나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가 돼요. 네.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끼의 식사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4, 5일 동안 묵었던 미국 친구도 있었고 거기서 생활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었고 저는 마지막 남은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을 한번 쏟은 적이 있었는데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울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너무 서럽고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라면이 비싸요 또.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도 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니 김영재님에게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최근 미국에서 한 억만장자가 한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빚 480억 가량을 모두 갚아주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또 이 일화를 통해서 학자금 대출의 그 무게가 미국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무겁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영재님 같은 경우 네. 그런 라면의 일화 들으면 정말 상상이 돼요. 어떻게 어렵게 사셨을지. 네. 이런 경우 라면의 일화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는 정말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하는 순간도 있을까요? 외국에서요? 네, 유학생활, 뉴욕 유학생활 중에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울증을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이제 돈 하면서 이제 서로가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연주자니까 이게 돈을 예를 들어서 연주로 바꾸면은 이해가 좀 더 저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요구하는 평균적인 연주의 레벨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뉴욕을 갔을 때는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계속 비교를 하고 계속 악순환을 하고 제 연주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결국 그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제가 휴학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어려움은 결국 다시 빛으로 가잖아요.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생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겠죠. 저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근데 그쵸. 연주적인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네. 남과 비교하고 자학도 하고 뭐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뭐 그건 이제 뭐 그냥 일상이니까 그런 데 살지만 그쵸.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이 근데 이제 다 결국 제 연주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시간들이 지금 연주로 또다시 승화를 돼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빛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영재 씨,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좀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정말 힘들 땐 없어요. 정말 힘들 땐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땐 그 힘든 걸 살아야 돼요. 그저 견디는 거군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힘든 거를 살으라고 해요. 네. 왜 굳이 밝아지려고 왜 긍정적이려고 하냐. 그냥 그게 지금 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믿음은 주죠. 괜찮아질 거야. 괜찮다.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면 그때 얘기해라. 근데 네, 그냥 좀 아프다 싶으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은 버텨봐. 네. 약간 이런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뭐 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의 범주에 들긴 하는데 우리 영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아플 때는 그저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다 하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취업만이 답이다. 취업에 더 목을 매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직업을 이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업 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기 전에 나 이만큼 힘들어 봤다. 조금 짠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힘들어 봤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나 이렇게까지 힘들어 봤다.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누구 먼저 해주실까요? 다들 힘들지 않으셨나 본 것 같은데요. 예, 되게 평온한 얼굴이에요. 네네네. 네. 가장 힘들어 보였던. 네, 저는 엄청 힘들었죠. 저는 이제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이 또 아니고 또 이제 연습생 생활이라고 하죠. 이제 지망생 생활을 되게 많이 오래 겪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서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이제 그 소극장이라는 공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개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일을 하면 식권을 한 장 줬어요. 식권이요? 네네, 식권을 와. 한 장 주면 그걸로 밥을 먹고 다시 또 나가서 공연 홍보를 하고 그 무대에는 설 수가 없어요. 무대에는 한 2년 정도 있어야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계속 그 뒤에서 맨 뒤에 좌석이 남으면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연 포스터를 붙이고 밥 하루에 한 끼로 아마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건 너무 이런 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겠다. 돈이 없으면 역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고시원 낼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 개만 하자니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효율적인 아르바이트를 좀 찾았습니다. 아침에 헬스장 문을 열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가 그 헬스장은 문만 열어주고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그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은 또 우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을 주거든요. 주잖아요. 예,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동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바 같은 데가 있어요. 네. 바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저녁을 거기서 주거든요.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3달 동안 돈을 모으려고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5살 때 26살 23살 때 원형 탈모가 왔어요. 아이고. 빛이 없는 곳에서 고시원에서 계속 아침에 10시까지 일하고 10시에서 다시
4시에 일어나서 다시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가서 문을 네. 열어주고 와. 문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원형 탈모가 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일을 그만두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개그를 하기 위해서 그 극장에 들어가서 그 모은 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극장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기억을 하면 아찔하죠 벌써. 지금도 뭐 네.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때 머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지 안 들어왔으면 예, 아주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 허전할 뻔했네요. 그렇죠. 우리 이런 생활을 좀 했는데 근데 비단 저희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기성세대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싫어한다. 사실 할 일은 많은데 누구나 돈 많이 주고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한 일만 찾는다. 일례로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고 대기업만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말씀해 주실 분. 우리 세실리아님. 기성세대들의 요즘 아이들 너무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기업을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열고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는 많은 것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있는 대로 공모전을 다 집어넣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만 뜨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계가 대기업에 많이 된다 뿐이지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대학생이 시작되면서부터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그닥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예전엔 잔디밭에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거기에 공모전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리고 취업 홍보하는 사람들이 와 있다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일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이제 죽음에서 조금 어둠에서 생명으로 한번 가보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득 우리 청년들 돈 문제나 또 이런 취업 스트레스로 쌓인 그런 마음의 짐들 어떻게 푸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계신 청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내가 이 한국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 편이세요? 우리 저는 세례자 의원님. 집에서 네. 제 와이프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혼자 술을 마시는 편입니다. 네, 혼술. 네, 네. 뭐 바깥에서 사 먹으면 비싼 술들 있잖아요. 뭐 위스키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혼자 사진 찍고 네. 혼자 맛보고 그러고 스트레스 풉니다. 아니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네. 옆에서 아내분은 혼자 술 먹는 세례자 요한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한숨을 쉬는데요. 한숨을. 가끔 같이 마시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혼자 이렇게 좀 즐기는 편이다. 우리 안브로시오님은 어떻게 쉬세요? 예, 저는 이제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일단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 기도한다고 말씀하실까봐. 네. 잠깐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기도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다음이 기도인가요? 예. 네. 예. 운동. 네, 일단은 좀 헬스장에서 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활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헬스장에서 좀 운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그 힘을 좀 받으면은 또 이제는 집에서 온전히 이제 촛불 켜고 묵상 기도를 좀 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 말씀 있잖아요. 네. 네, 그 복음 말씀 읽고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묵상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삶과 좀 여러 가지를 좀 추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갔는데요. 예, 그러면은 좀 제가 기도로 좀 쉰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먹으면서 뭐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해도 온전히 그 안에서 있는 뭔가 휴식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를 했었을 때 오는 그런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네. 내가 살아가면은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평화 안에서 저는 좀 쉬고 있다. 그래서 네. 운동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또 하나의 조사를 갖고 왔습니다. 국민 여가 활동 조사의 연령별 여가 활동 순위를 봤더니요. 우리 20대 청년들 인터넷 SNS로 쉰다가 1위고요. 2위가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그리고 30대를 보면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1위가 텔레비전 시청이고 2위가 인터넷 SNS라고 하는데요. 보면 1, 2위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흔히 혼놀족, 뭐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부르는데요. 왜 그럼 과연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혼자 노는 청년들이 많아질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 이유가 혼자 하는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미카엘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일단 나오면 너무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뭐 주위에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보라서 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SNS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뇌가 쉴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멍을 좀 때립니다. 멍을 때리는 게 굉장히 뇌가 휴식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휴식할 때 종종 멍을 때립니다. 네. 갑자기 자신의 휴식 방법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재님께서는 이렇게 네. 청년들이 혼자 하는 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세대가 단순 저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요즘 저희 그 뉴스를 최근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기성 세대와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격차의 격차가 되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지만 요즘 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미투 문제도 이제 컸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보면은 뭐 이제 뭐 세대 간의 격차, 뭐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격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표면상에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저도 약간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삭히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영화 보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뭐 미카엘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너무 세상으로부터 좀 힘든 마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휴식 시간만큼은 나 혼자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혼자 보내는 것 딱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두 번쯤은 나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년단체 대표분들 중에 두 분은 기혼자입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님 그리고 세실리아님은 기혼자신데요. 나머지 분들 나의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까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미카엘님. 계속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막 꿈을 꿔봤어요. 결혼은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하고 싶은 거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양가 부모님을 뵈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하거나 어떻게 뭐 집을 마련하고 그 안에를 채우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막연하게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그냥 그리고 다 그게 돈이고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 막상 그냥 어려움 그냥 그렇게만 느껴져서 그렇게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좀 어려운 먼 일, 꿈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이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류군지님, 네, 결혼에 대해서는 이만큼 생각해봤다. 나의 결혼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신 표정이에요? 해보셨나요? 결혼을 생각은 해봤죠. 예, 네. 해봤고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조금 결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단지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냥 결혼을 해야지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를 봤을 때 이 여자가 나랑 지금 맞나? 갑자기 이상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여자의 집안도 보게 되고 이 여자의 모두 보게 되고 다 그런 걸 보고 또 부모님끼리의 또 만났을 때 그런 걸 상상하게 되니까 그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은 또 그 여자가 어떤 직업에 있니? 무슨 일을 하니? 뭐를 하니? 이런 걸 다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네. 오히려 두 분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결혼을 좀 마음 편하게 네. 이렇게 머리 아프지 쓰지 않게. 않고 머리 쓰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실리아님. 저는 사실 결혼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두 번째로 돈이 많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요. 저희 둘 다 사회 초년생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는 지르고 본 타입이에요. 먼저 지르고 네, 본. 결혼식을 먼저 진행을 해버렸는데 와. 네, 사실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아기가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3년 반 정도를 만났었고 둘이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둘의 되게 가치관이 어느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같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같이 살다 보면은 조금 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요. 문제가 해결돼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지금 해결을 중이에요, 사실은. 네. 우선 네. 답이 됐나요, 류근지 씨? 네네네. 답이 답 굉장한 답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단 지르고 봐라라는 그것만. 굉장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후에 기사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혹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요. 이 문제 과연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발적 불임을 선택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고 안 갖고 역시 선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기혼자이신 세례자 의원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 청년들의 이런 생각.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제가 30대 중반인데 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도 대부분 30대 초반, 중반, 요즘 후반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시면 고민들이세요. 다 아이에 대해서 생각은 없는데 다 알게 모르게 한의원 가고 뭐 불임 클리닉 가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여자로서도 힘들고 남자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부부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 문제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가 갖춰진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를 낳기가 조금 어려운 부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김영재 씨께도 우리 아무래도 유학을 하시면서 미국의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 그들의 생각도 좀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청년들은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냥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렴풋이 약간 이 분위기는 사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사실 힘든 게 유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 그런 것 때문에 보면은 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결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는 식으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저 결혼 언제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안 해야지. 약간 이런 얘기 친구들이랑 맨날 그런 얘기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왜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하세요. 와, 여러분. 와, 저도 깜짝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앉아 있고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앉아 있는데 네, 어디 계시죠? 저기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저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냉담의 시기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견진도 받고 이렇게 정말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거죠. 진짜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 여지는 전 남겨두는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다행히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분명히 미국 청년들의 상황을 여쭤봤는데, 네 이렇게 그러네요. 사랑이란 이런 것 같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큰 은총이고 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 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난 4월이었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죄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청년들 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 암브로시오님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이 생기는 분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게도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솔직히 저한테 일어나는 그러한 일도 아니었고, 온전히 이제는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만 그냥 그냥 저희 가톨릭은 그렇게 이제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만 알고 있었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물어보면 딱히 그거에 대해서 돈이나 직장이나 그런 꿈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10분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청년들 자체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분야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영진 세례자 요한 형제님께서는 직접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낙태죄 폐지를 하자는 쪽의 주장이 요즘은 이제 여성 인권 신장 이슈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내 몸을 나에게
나한테 권리가 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인데 저는 사실 저희 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몸이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혼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그렇게 죽음의 문화로 싹 바꿔버리는 거는 굉장히 큰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고 또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산모의 인권이 태아의 인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자리에 유일한 홍일점인 우리 김문희 세실리아 자매님, 여성으로서 또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은 엄청 크게 낙태죄나 낙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취직하고 또 돈을 어떻게 벌고 결혼을 누구랑 할지 자체가 막막하기 때문에 사실 임신과 낙태라는 것은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하고 제가 학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우리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아이를 지금 가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몇 년 안에는 아이가 생길 거니까 나는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란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지 않던 저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낙태를 쉽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임신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닐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함부로 된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지우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게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여성으로서 생각하는 이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소중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하나 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한 부분만 해도 교회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내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또 성당에서 청년들이 좀 멀어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이 성당에서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다 하는 분, 조금 의견은 다르다 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그리고 가톨릭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말로 그거를 정말로 올바르게 배웠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그리고 가톨릭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는 가톨릭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좀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효율과 그리고 능률 그리고 좀 편리함을 많이 추구하는 사회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준비가 되지 않고 그다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선택의 자율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봤냐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그 입장보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암브로시오 형제님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지 혹은 교육의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이런 정보의 부재 혹은 교육의 부재, 이런 오류,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이런 성당에서 좀 멀어지는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현실과 성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크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당에서 하는 현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우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에 이 간극을 좀 좁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미카엘님. 저희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성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선택 주말 주말 안에 성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도 물어보고 뭐 남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부분을 누구랑 얘기하는지도 얘기하고 그거 더 나아가서 생명에 관해서도 조금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하는 차수마다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그런 나눔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정답을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들에게 그렇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되게 다양성을 그냥 전달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올바른 게 무엇이라는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그걸 따라가야 정확히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이게 맞다, 이게 무조건 맞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 진짜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은 가톨릭이 생각하는 게 이거고 이게 진정 올바른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다가 점점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 쾌락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도 있지만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그 태초를 알아보니까 알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교육을 조금 가톨릭 안에서 분명히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되게 훌륭하신 교육자분도 많으시고 한데 그런 홍보 그 교육의 기회를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린다면 충분히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많은 기회들, 교육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 가톨릭 교회 안의 청년들, 참 요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만 일상이 너무 버거워서일까요? 이런 관심들, 우리 일상에 지쳐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사회 문제에서 떠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또 그로 인해 만나게 되는 죽음의 문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좀 바꿔나가야 할지 같이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꿈꾸는 한국 사회 혹은 이 세상, 이런 세상이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란 이런 세상이다. 우리 류근지 씨는 어떤 세상을 꿈꾸세요? 저요? 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극히 개인주의라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제가 잘 돼서 제가 더 많이 유명해지고 저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 나오고 네. 그런 게 저의 세상이 아닐까요? 류근지 세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의 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세상이 중요하지. 네.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네. 내가 잘 돼야 된다. 나 취업 어렵게 했으니까 나 먹고 살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요즘 세상이 약간 극히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기만 약간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전 같은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도울 수 있고 같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뭔가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우리 암브로시오님.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희망이 있는 세상, 꿈꿉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이제 꿈이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뭔가 그 물질에 따라 가지고 물질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닌 그러한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꿈꿔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좀 꿈꾸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기도 안 했어. 예. 기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걸 주셨는데 기도를 또 알려주셨군요. 예. 아까 달란트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예. 기도하는 달란트를 주셨군요. 예, 저 이제 기도하는 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이제 그 안에서 그 달란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희망합니다. 희망이 있는 세상을 꿈꾸는 암브로시오님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따른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점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세실리아님? 저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저희는 밥을 한번 먹을 때도 검색을 해서 더 맛있는데, 더 예쁜데, 더 좋은 데를 가는데 사실 저는 성당 청년회를 청년이 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들고남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삶에 지쳐서 진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편견을 사실 좀 깨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진지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당 안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수고했어 한마디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준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본당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교구내에서도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간식비가 없어가지고 사비로 돈을 채워가면서까지도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다들 일로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좋음이 더 많은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오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 세실리아님. 맞아요. 오고 싶은 성당이 돼야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하는 과정들이 꼭 빛이 될 거라 믿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본 시간 유익하셨나요? 예. 네. 예.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우리 에밀리아노님부터? 아니죠. 멜라니오님부터. 네.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저도 계속 다른 시점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또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계속 돌아보고 또 제 생각들도 또 계속 관찰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트레저님. 네.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년분들이랑 이런 나눔을 해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카엘님. 예, 이렇게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알고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실리아님. 저는 비단누에바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좀 많이 떨렸었는데 물론 어려운 청년들도 많지만 어려움 속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서 저는 여기 얼굴만
얹었지 되게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큰 빛이 되고자 더 많이 노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브로시오님. 예, 저는 교구 단체 회장으로서 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온전히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류균지 형제님의 기도 모임 입단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로서 다음 주부터 54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류균지님. 저는 오늘 이런 자리, 생명수호 이렇게 대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금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해야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또 제가 많은 곳에 가야 또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모임은 제가 교구가 수원교구가 지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수원교구가 아니고 제가 서울교구에 소속해 있지만 지금 대전교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교구에 있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좀 하고 조금 이제 기도가 왔다 싶으면 이제 수원까지 한번 제가 진출해 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들 그리고 꿈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의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검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어떤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검은 마스크로 나타난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 한켠이 좀 갑갑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 건 아닌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건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죠. 네, 오늘 이 시간처럼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그런 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문화도 더욱더 활짝 꽃필 수 있을 텐데요. 모쪼록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어둠이 아닌 빛을 외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 또 TV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민주 라우렌시오 형제님과 이슬기 제미아 자매님의 선서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선서를 함께 우리의 다짐을 함께 봉헌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2019 생명 지킴이 선서문 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하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가정생활의 모범인 성가정을 본받고 사는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헌신한다. 하나,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한다. 2019년 5월 25일 2019 생명수호 대회 참가자 일동. 큰 박수로 우리의 다짐 봉헌하겠습니다.